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우진입니다. 자, 오늘은 입찰 들어가시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요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건 번호가 2019 타경 14,875호 물건입니다.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근린 시설이 경매로 나왔는데요. 대전지방법원에서 7월 27일 날 10시부터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최초 감정가 21억 8,918만 7,800원에서 30% 차감된 15억 3,243만 1,000원부터 입찰이 시작이 되는데요. 입찰 들어가실 분들은 요 금액 이상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토지 면적이 98평입니다. 약 98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554.69평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좀 번듯한 건물입니다. 사용 승인은 2004년이니까 16년 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자, 지하 1층부터 해서 8층까지 전부 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휴게음식점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항력이 전부 다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물건이 낙찰을 받아도 다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매매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근저당을 같은 날 국민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14억 7,600만원 설정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어떠한 근저당 압류, 가압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정증서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데요. 청구 금액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20억이 넘는 건물에 근저당도 한 절반밖에 안 잡혀 있고요. 근데 강제경매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청구를 한 거면, 만약에 누가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굉장히 낮게 낙찰이 되거나 그러면 소유자가 강제경매를 넣은 사람한테 채권 청구 금액을 갚아주고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의 돈이 묶여요.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찾을 때까지. 그러면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자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자 정말 적습니다. 이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법원에 묶여 있는 동안 내가 다른 돈이 여유가 있어서 새로운 좋은 물건이 나와서 입찰을 들어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이, 보증금이 법원에 묶여 있는 동안 새로운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입찰을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물건 못 들어가고 그냥 날리는 거예요. 물론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려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한 4-5번 있었는데요. 그럴 때 정말 아쉽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보시면 유치권 신고를 해놨습니다. 공사대금 2,500만원 정도 해서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요. 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하니까 유치권 신고인 점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 있었고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사진에 찍은 거 보면 현장에 유치권 표시가 돼 있는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그 유치권자가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보시면요.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 물건,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 신고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잔금 처리를 하려고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이 많습니다. 우리는 잔금 지급기일 안까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현금이 다 있으신 분들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금이 없고 대출을 받아서 하실 경우에는 유치권 신고가 돼 있으면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대출을 안 해줍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해주고요. 2금융권 중에서도 일부 신협 일부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신협 중에서도 안 되는 데가 더 많고요. 신협이나 축협 중에서 법무사분들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그런 은행들 정도만 대출을 해줍니다. 대신 조건은 안 좋겠죠. 이자율이 좀 비싸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만 계산해보면 내가 유치권 합의를 안 해갖고 어쨌든 가짜인지는 알지만 합의를 안 해서 유치권을 그냥 살려둔 상태에서 대출을 먼저 받아갖고 잔금을 치르고 비싼 이자를 내면서 나중에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가짜인지 아는데도 잔금 납부기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유치권 가짜인지 알지만 일부만 협의해서 물어주고 그리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금융권하고 2금융권 중에서도 다른 데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대출을 해주는 은행 같은 경우는 조건이 조금 안 좋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따져서 1금융권하고 비교해서 2금융권에서 받는 이자 차익만큼이 더 비싼지, 아니면 유치권을 물어주고 일부라도 물어주고 유치권 취하를 시킨 다음에 1금융권에서 받을 건지 그거를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정말 소액으로 해서 청구가 된 물건들, 이런 것들은 낙찰을 받아도 취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은 물건 억울하게 뺏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뺏기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한 달 반 정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새로운 물건,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돈이 없으면, 보증금이 없으면 다시 입찰을 못 들어가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